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3월은 확실히 뉴욕 증시에게는 좀 어려운 달이 맞나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역시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물론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살짝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4월 2일이라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시장에 갈림길이 조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4월 2일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그럼 이번 주도 계속 이 불안감에 좀 떨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희망을 어느 곳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일단 빨간불을 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유연성을 좀 제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두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요. 그 숫자 자체가 별로 크지 않죠. 다우도 강보합세, 나스닥은 0.5%, S&P 500 0.08%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의 강세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5% 넘게 급등에 성공하면서 기술주들의 랠리를 조금 깨워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좋지 않습니다. 참 둘 다 같이 올라주면 그래도 그때부터는 좀 변곡점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릴 텐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여전히 변동성, 여전히 불확실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엔비디아는 마이크론이 좋지 않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8% 급락을 했는데 이게 원래 딱 실적 발표했을 때는 급등이었잖아요. 시간외에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다 좋았는데 본장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관세 얘기부터 좀 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관세 불확실성, tariff uncertainty가 컨티뉴 지속될 것이다. 넥스트 위크에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여기서 말하는 다음 주가 이번 주니까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2일을 앞둔 다음 주 이제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까지도 계속 좀 불안감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테이블, 그러니까 일정이 4월 2일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 놓고 계속 지금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그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관세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거나 사도 되나? 이런 종목들이 관세 타격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사도 되나? 라는 마음이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계속 위쪽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S&P 500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관세 타격이 없는 종목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도메스틱 세일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매매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버라이즌, 티모바일, 로스, 디아로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나마 좀 타깃 혹은 웰스파고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 서학개미 분들이 이렇다 할 메리트를 느끼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다 논 US 세일스, 그러니까 비미국에서 매출이 아예 0인 그런 기업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이 자세에서도 보시다시피 플렉서빌리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이 많이 좀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4월 2일 지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작은 그런 희망 한번 담으면서 계속 관세 리스크와 이 상호관세에 대한 일정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과연 연준이 조금 태도가 바뀌었을까? FOMC 지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막
막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세 사람들을 엮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큰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코노믹 언설턴티,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불확실성 얘기 이 단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떤 기사든 이 언설턴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정책적으로 갑자기 뭐 금리를 내리거나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러 이사입니다. 월러 이사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FOMC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저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줄였던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긴축을 해오다가 그 속도를 계속 줄이면서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게 했는데 나는 그거조차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월러 이사는 또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만 나온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굴스비 총재 역시 관세 리스크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보시는 것처럼 관세 충격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좀 걸었죠. 만약에 비미국에서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관세 충격은 여기서 이제 슬슬 제한적일 것이다. 시장이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가질 때도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복이 없어야만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믿고 시장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이 4월 2일까지 관세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4월 2일 딱 열어봐야 시장의 어떤 가늠자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오히려 이럴 때 첩첩산중이네요. 중동에서 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원래 둘이 휴전을 했었죠. 휴전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꽤 많이 참았어요. 계속 안 쏘고 참다가 그걸 먼저 깼죠. 보복 공습을 또 진행을 하면서 참 이스라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초반에는 본인들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달려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완전 하마스 괴멸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뭐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동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암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마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다가 지금 뭐 UK, 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뒤에는 지금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트럼프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크게 겁낼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정부는 후티 반군을 또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중동을 굉장히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여서 혹시라도 저는 좀 이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유가가 뭐 어떻게든 잡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또 여기도 반영이 됐을 때 물가를 과연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좀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앞에서 말했던 그 언설튼티가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플렉서빌리티 발언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목 테이블인데요. 뭐 크게 여전히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죠. 그나마 애플이 좀 올라왔고요. 팔란티어가 좀 빛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테슬라 5% 넘게 급등한 얘기,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많이 좀 화가 났나 봐요. 일단은 hang on to your stock, 그러니까 테슬라 그만 팔아라, 팔지 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좀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5%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계속 이런 발언에 의해서 종목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썩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한 대 사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테슬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까지 테슬라 팔지 마라 이런 얘기로 인해서 바닥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썩 그렇게 주식이 사실은 어쨌든 실적의 변수라는 점에서 썩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성은 아니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top Being Psycho 이 얘기도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계속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반대 세력들이 테슬라를 겨냥해서 계속 불을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좀 강경 대응을 하려나 봐요. 더 이상 그런 사이코 같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냥 계속 조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Unprecedented Pentagon Talks, 그러니까 펜타곤이 미국의 그 국방부잖아요. 국방부에 들어가서 예상치 않았던 뭔가 회의를 주재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지의 일원, 도지의 수장이지 국방부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선가 유출이 돼서 미국 유력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를 했더니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됐대요. 펜타곤 모임이.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권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이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다들 조금 긴장을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는 조금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와 주주분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그래서 탑 테슬라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라는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올 힘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3월 지나가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상황들이 테슬라에게는 별로 지금 호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더 발언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본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우리는 덮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본장 들어왔을 때 이렇게 8%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마진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마진이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점에서, 물론 AI 수요와 매출, EPS는 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결국 거기서 붙잡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반적인 AI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행히 반등하면서 8주 연속 하락이라는 오명을 쓸 뻔했다가 마지막에 반전에 성공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팔란티어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올랐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JP모건의 투자 의견이 개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좀 어지럽고 불확실성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AI 종목들은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에 굳이 관심을 보인다면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고요. 마이크론이 조금 아쉬웠긴 하지만 마이크론은 어쨌든 메모리잖아요. 메모리고 AI 쪽에서는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전히 불안한 건 그 마이크론과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페덱스 그리고 나이키 같은 종목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페덱스 6%, 나이키 5% 넘게 급락을 했고요. 루프캐피탈에서는 페덱스의
페덱스라는 주식을 두고 really bad recession stock이라고 정말 나쁜 경기 침체 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거의 뭐 리세션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안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 진행해 봤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 여전히 변동성을 좀 겪었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극적인 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정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주에는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양을 해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았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 흐름들이 얼마 좀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결국엔 반등을 해야 지수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번 주도 역시나 그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뭐 쉐브론 같은 뭐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보잉 같은 이 관련된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여객 수요에 대한 상승 흐름 효과로 인해서 뭐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M7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 M7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계속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흥미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디서 희망을 찾아봐야 될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좀 주겠다, 플렉시빌리티라는 표현을 좀 썼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확대하기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뭐 유연성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나라마다 어떤 품목마다 좀 진행을 할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필요한 어떻게 보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를 좀 제외하고 있는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의약품, 뭐 목재 관련된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관세를 과연 높인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그 산업에 영향을 뭐 분명히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AI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관세에 대한 거를 함부로 품목적으로 모든 품목에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무작정 관세를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결국에 넘어간다라고 보면 물가 상승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는 주식시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유연적인 대응을 좀 할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일단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세 얘기를 하면 계속 사실 얘기가 좀 돌고 돌아요. 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한편 그래도 일단 두고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명백한 솔루션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봐야 4월 2일에 예를 들면 각국에 얼마나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딱 열어놓고 봐야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주일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이 외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네, 뭐 24일 오늘 발표될 이제 3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쪽 발표가 있고요. 일단 뭐 서비스업 제조 PMI 지표는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플랫한 수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차라리 제조업 PMI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도 구매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7일 날 발표되는 이제 4분기 GDP 확정치도 역시나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뭐 그렇게 높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물가지수도 발표를 할 건데 전달 대비해 봤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과연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역시나 이제 관세가 아직까지는 부과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4월로 넘어가면 거의 본격적으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시점에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수준 자체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역시 또 관세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좋게 나와도 혹은 나쁘게 나와도 이제 관세 나온 뒤에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관점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그럼 마이크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아침에 마이크로 실적 나왔을 때는 잘 나왔네 했거든요. 근데 본장에서 무너졌더라고요. 일단 뭐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차라리 좀 지체됐다. 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긴 한데 뭐 마진율이 좀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뭐 동사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시장 점유율이 한 3, 4등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투자 확대가 계속 고정 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호전적인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책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라고 의문을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도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팟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정 거래 가격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와 그리고 가격 인상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메모리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거시까지 따라온다라고 보면 시장 자체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 급락이라는 숫자는 사실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6만 원을 뚫고 6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론의 시간외 실적이 좋았다라는 전제 하에 올라간 거라서 오늘 아침에는 좀 변동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모건 스탠리가 의견을 바꾼 거거든요.
계속 모건 스탠리는 항상 뭐 겨울이 온다, 뭐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좀 공격적으로 내렸던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좋게 의견을 바꾼 것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구한 신정책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를 계속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마이크론의 이익률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좋아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시는 게 양자 관련주인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 GTC가 진행이 되면서 양자 데이가 원래 신설이 돼서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기대가 한 차례 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회사마다 좀 틀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젠슨왕이나 이제 그 메타의 그 대표죠.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못해도 10년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구글과 MS는 또 사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구글은 뭐 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진두지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MS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입장 차가 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봐서는 결국 양자 컴퓨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좀 진행이 돼야 결국엔 AI와 전개가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팅이나 컴퓨팅에 대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뭐 소재 연구나 신약 개발, 뭐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뀔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빅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를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 데이를 만들 정도로 관심 표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좀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조금 놀랐다. 나한테 사실 그렇게 20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양자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화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니까 앞으로 그 방향과 속도에 맞게 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돈나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계속 시장의 불안감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분 따라가면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었지만 그래도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별로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그렇긴 않은 해요. 것 같아요. 네. 뭐 관련돼서 아크 ETF에 대한 뭐 추종 자산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뭐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지분을 많이 태워가지고 결국엔 투자를 많이 한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상승과 그리고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결국엔 손실이 좀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계적으로 낙폭과대주를 바스켓으로 어떻게 보면 묶어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는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의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성향이 뭐 성장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2년, 23년에 엔비디아를 샀다가 이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기 전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뭐 다른 쪽을 더 매수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수익이 계속 높아지고 성장성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고 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투자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봐서 시장에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이걸 좀 뒤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꼬리 질문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요즘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뭐 돈나무 누나는 이걸 샀다고 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 아마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만 좀 부탁드립니다. 뭐 테슬라는 그나마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죠. 이 로보택시가 그리고 이 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6월에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4월, 5월, 6월까지 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자체가 이제 돌아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캐즘 관련된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이제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섹터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뭐 캐시우드 이 대표도 결국엔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저점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봐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무리 없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 자체가 거의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여기가 바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3월 2일까지 이제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할 건지 이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4월 2일 날 모두 상호 관세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등이 어떻게 이거를 좀 잘 풀어 나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기령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 흐름들이 개별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와 실적이 개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시장은 좀 별로더라도 종목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시장의 어떤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장이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계속 저희가 또 상호관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둔화된다면 개별 종목들 안에서 좀 승부를 봐야겠죠. 미국 주식은 참 그게 어려워요. M7 말고는 우리에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M7 안에서도 조금씩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시계를 조금 더 장기간으로 확대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